안녕하세요. 아트에 의학적 시선을 더한 재밌는 예술 이야기 아만나의 임지연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의사의 시선으로 소개드릴 예술 작품은 바로 신윤복의 단호풍정입니다. 개울가에서 멱을 감고 또 그네를 타는 여인들의 모습은 과연 이게 조선시대에 그렸던 것이 맞을까 할 정도로 이 채색과 구도가 굉장히 도시적이고 또 감각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감각적인 그림을 그린 화가 신윤복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네, 신윤복은 알려진 명성에 비해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홍도, 김득신과 더불어 조선의 3대 풍속 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교 사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조선 사회에서 남녀 간의 애정 행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춘희도나 또 양반들의 놀이 등 풍류를 소재로 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화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그런 굉장히 봉건적인 문화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한 굉장히 자유분방한 예술가로 볼 수 있겠죠. 신윤복의 그림은 굉장히 예쁩니다. 신윤복은 예쁘게 그리는 걸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채색을 많이 해서 굉장히 다채롭고 또 화려한 느낌이 드는 신윤복만의 화풍은 단호풍정에서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 또 파란색 옷을 입은 여인들이 등장해서 그림이 밋밋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위를 보시면 이제 막 그네를 타려는 여인과 무거운 가채를 밑으로 이렇게 늘어뜨린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인들이 입은 그 파란색 치마와 빨간색 치마 그리고 노란색 저고리가 그림의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을 보시면 한 손에 보따리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림이 훌러덩 벗어놓고 노는 여인들을 몰래 훔쳐보는 그 동자승들이 귀퉁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 호기심 가득한 동자승들을 보면 밋밋할 수 있는 그림에 굉장히 재미를 더해주고 있죠. 또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있는 동자승은 그네를 타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고요. 오른쪽의 동자승은 목욕하는 여인을 또 바라보고 있어요. 보는 이제 여인들이 다른 거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 신윤복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림을 그렸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트와 의학의 만남 아만나. 자, 첫 번째 오늘의 키워드 가채입니다. 그림 속 조선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 무거운 것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조선시대 여인들은 가채를 즐겨 썼다고 합니다. 가채는 화려하면서 또 굉장히 클수록 더 높은 지위를 상징했는데요. 당시 지체 높은 신분의 여성들은 가채에다가 비녀나 떨잠 등을 이렇게 달아서 한껏 멋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비슷한 문화는 서양에도 존재했습니다. 서양에서는 푸프라고 해서 머리를 30cm, 60cm까지 굉장히 높게 위로 높이고 또 풍선같이 부풀린 다음에 리본이나 꽃이나 과일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장식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조선의 가채나 서양의 푸푸는 모두 여성들이 부귀와 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채는 그 무게가 상당해서 알려진 바로는 보통 한 4, 5kg 정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옷에 따라서 이 머리 격식도 중요했던 궁중에서는 이 옷에 따라 이 가채가 바뀌겠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가채의 무게 때문에 어린 궁녀들이 목이 꺾여 죽기도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되게 사람의 머리 무게가 4, 5kg 되는데 이게 가채 무게까지 더해지면 약 10kg 정도의 하중이 이제 목에 가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사실 경추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목이 부러지게 되면 뇌 뒤쪽으로 가는 추골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동맥이 갑자기 혈행이 중단이 되게 되면 뇌로 피가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그 목 쪽에 우리 뇌로 올라가는 혈관 손상 때문에 뇌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무게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목뼈 사이 그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디스크에 어떤 무게가 가해지게 되면 디스크 안에 있는 물이 자꾸 빠져나가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목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찜입니다. 자, 보찜은 물건을 보조기에 싸서 이제 꾸린 짐을 이제 머리에 이제 이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단호풍정에도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죠. 보찜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이제 여인들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짐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여인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머리에 짐을 이렇게 이고 다니는 것이 과연 척추에는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당연히 나쁜 거 아닐까? 이렇게 뭐 생각하시겠죠. 네, 물론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문제는 그 보찜의 무게에 있습니다. 만약에 보찜이 그냥 뭐 옷 한두 가지 넣은 굉장히 가벼운 보찜이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보찜을 머리에 이었을 때 목에 밸런스를 굉장히 좋게 해주는 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우리 목이 안 좋은 경우에 그 얘기하는 일자목이나 혹은 거북목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일자목이나 거북목 상태에서는 머리에다가 무슨 책을 얹게 되면 10중 8구는 앞으로 탁 떨어지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에 자연스럽게 즉 C자형의 곡선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보찜을 이고 어떤 경우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손도 안 잡고 이렇게 머리에 하나 딱 달랑 얹어 놓아서 이렇게 걸어가는 분들 보시면 굉장히 자세가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벼운 보찜이라면 오히려 머리에 이고 다니는 이 자세가 어떻게 보면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치료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이게 굉장히 무거운 큰 쟁반이라든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진다면 사실 그 무게로 인해서 디스크에 손상도 올 수 있고, 우리 흔히 얘기하면 디스크병 이런 쪽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거운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머리 위에 또 물건을 얹어서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이런 자세는 어떻게 보면 이 목 주변의 근육의 밸런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미역입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멱 감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멱이 바로 미역의 줄임말입니다. 이 미역은 순 우리말로 냇물이나 강물 또는 바닷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씻거나 또 노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윤복의 단후풍정에서도 멱을 감는 여인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바로 멱을 감는 자세입니다. 자, 보시면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죠. 이게 머리가 좀 길면 아마 서서 감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머리를 감게 되면 목이나 허리나 등에 굉장히 무리가 올 수 있겠고,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이런 자세들은 척추 중에서 이 허리, 요추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일자 허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허리에 어떤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드는 그런 자세하고 가볍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다듬고 있는 자세하고 그 둘 중에 어느 게 허리에 더 좋지 않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보면 사실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놀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세들이 일자 허리를 만들고 또 일자 허리가 결국 이제 디스크나 이런 협착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우리가 꼭 피해야 될 자세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머리 감을 때는 서서 이렇게 샤워하듯이 감는 것이 허리에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트와 의학의 만남 아만나. 지금까지 아만나의 임지연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